안녕하세요. 저는 예식장을 계약하고 웨딩 촬영까지 다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한 여자입니다. 현재 제 나이 30살이고 28살 때 만나 연애를 했던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싸우고 헤어진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큰소리 한번 나지 않고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3달 전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뒤로 일어나지 못하신 채 병원 중환자실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맞벌이였던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분이라 저에게는 굉장히 애틋한 분이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날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할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의식도 가물가물한 할머니 옆에서 눈물 안 흘리려 노력하며 할머니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결혼하는 건 보고 가신다고 하셨던 할머니께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제 욕심에 증손주도 보고 가야 한다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께서 입원을 하셨을 때 남친이 처음 했던 말이 결혼식 앞두고 다른 곳도 아니고 중환자실 들락거리는 거 부모님이 안 좋아하셔 였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일도 없이 중환자실에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가 아프신데 손녀로서 당연히 가야지 하고 말했더니 그래도 저녁에 날마다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가족들도 있고 결혼식 앞둔 신부가 그런 곳에 가는 거 아니야. 요사이 결혼 준비도 소홀해진 것 같아 하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결혼 준비도 다 된 마당에 뭘 더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 가구며 가전이며 이런 것도 신혼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내가 좀 소홀하면 네가 신경 써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고 했던 날 너가 갑자기 약속 깨서 우리 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섭섭해하고 계셔 하고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예비 시부모님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병원에서 급하게 위독하시다며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는 전화가 왔던 날이었습니다.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야 했나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위독하시다고 하셔서 못 간 거잖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고 못 간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시다는 거야? 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남친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돌아가시진 않았잖아. 지금 결혼 준비뿐만 아니라 네 생활 자체가 통틀어서 다 엉망인 건 알고 있어.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어쩌면 남친이 느끼는 조부모와 제가 느끼는 조부모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후 할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으셨고 결혼식을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가족들과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급작스럽게 병원에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온 식구와 친척들이 웬일로 모였다 싶었는데 그날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황망하기 그지없더군요. 아기 때부터 14살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할머니와 함께 보냈었는데 대학 가서 할머니께 조금 소홀해졌던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연세가 92이셨으니 오래 사셨죠. 아무튼 어른들이 정신없이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상조 회사에 연락하는 사이 저도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부모님께서 대뜸 그러시더군요. 너도 장례식장에 있을 거냐? 하고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제가 장례식장에 있는 게 싫다고 하시더군요.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상복 입는 게 싫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대충 받아 넘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하고 있을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남친이 장례식장으로 왔었는데 저한테 와서 조용히 우리 부모님이 결혼 앞두고 네가 상복 입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상갓집에 가는 것도 싫다고 하셨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이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상복 입고 장례식장에 있게 하는 저희 집안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간다네요. 예비 신부는 이런 거 안 시키지 않냐면서요. 사실 저희 집 어른들도 말리시긴 했지만 저한테는 애틋하신 분이라 제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남친의 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큰소리 내기 싫어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다음날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게 저희 부모님과 네 분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남친 아버지께서 대뜸 섭섭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결혼을 앞뒀다고 상가집에 일절 안 갔었는데 사돈 정말 너무하신다. 부모들이야 그렇다 쳐도 손자도 아니고 손녀인데 더욱이 결혼 앞둔 애를 상복을 입혀야 했냐 하시면서요. 계속 그 말씀만 하시면서 술이 몇 잔 들어가더니 집에 가실 때는 저희 아버지께 상복 벗기고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다른 친척들과 손님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말빨 센 작은 고모께서 나서주셔서 그 상황은 무마가 되었지만 가기 전 남친이 저한테 또 한 소리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섭섭해 하시는 건 안 보이냐고. 제가 손자도 아니고 손녀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지킨다는 소리에 본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까지도 다들 한 소리씩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결혼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금 당장이라도 상복을 벗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울면서 할머니 옆에 있어야 한다고 병원을 지켰었고 부모님께서 저를 집에 데려가실 때 혼자 1시간을 걸어 할머니에게 갔을 만큼 할머니를 부모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결혼식이야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더 미뤄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돌아가신 할머니를 지키는 건 그 당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에게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던 남친이 그런 말을 하니 더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과연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아니 무엇보다 이 일을 내가 덮어두고 살 자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한 끝에 지금 당장은 덮어두고 결혼하더라도 앞으로 두고두고 그 일로 남친을 원망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사실 다시 생각해보자는 건 그냥 말뿐이었지 파혼을 하자는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파혼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남친은 연락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저밖에 모른다고 하다가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짧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일이 저라는 사람에게 있어 넘어가지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예식장 계약금은 적은 돈이라 그냥 손해를 보기로 했고 가구와 가전은 미뤄뒀었는데 다행히 올 가을에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난하게 가는가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할머니께서 저런 집구석하고 인연 맺으면 귀한 손녀딸이 고생할 게 분명해서 사람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힘내세요. 더 좋은 분 만나실 겁니다. 두 번째 댓글. 진짜 그 집구석 답 안 나오는 곳이네요. 사돈댁내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면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내 며느리 상복 입은 모습 보기 싫으니 벗겨서 데려가겠다. 모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평생 한으로 가슴에 품고 사느니 그냥 끝내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후회는 무슨.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괜히 이빨린 소리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댓글. 할머니나 할아버지와의 애틋함 없이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자라온 사람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손주 중에 나를 제일 예뻐하시고 놀러 오시면 저부터 찾으시고 행여 어디 나가 있으면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 하시면서 다 큰 손녀한테 아직도 용돈을 주려고 하시고 저한테 할머니가 이런 분이시듯 쓰니에게 할머님이 어떤 분인지 전 이해하고 또 이해됩니다. 그런 분을 나몰라라 하라는 거잖아요. 저 같아도 그런 집안 그런 남자와 인연 맺기 싫을 겁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네 번째 댓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으셨네요. 그 남자는 그래놓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연락을 한대요. 파혼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전 남친은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진심인지도 모르겠고 전 남친 부모님은 아마 끝까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남자 부모부터 친척까지 다 그런다니 정말 상놈의 집구석이네요. 파혼 너무너무 잘하신 듯 합니다.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어요. 저도 엄마 같은 외할머니를 3년 전에 보내드려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화가 솟구칩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같은 할머니라는 걸 안다면서 저딴 말을 짓거린다는 게 참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네요. 여섯 번째 댓글. 잃는 내내 저런 집구석으로 시집 안 간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너무너무 잘된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거나 망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도 있었는데 결단력 있게 엎으신 거 정말 너무 다행이고 현명하셨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지금 7개월째 살고 있지만 결혼 정말 쉬운 거 아니죠. 앞으로 더 좋은 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